1915년 11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산케베스 마을 근처 숲에는 거대한 불곰이 살았습니다. 이 불곰은 가끔 옥수수를 먹으러 마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곰이 옥수수를 먹을 때 총을 쏴서 잡으려 했지만 곰은 상처를 입은 채 재빨리 숲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때 이 불곰은 인간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1915년 12월 곰이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소리 없이 농가로 들어가선 6살 남자아이를 죽이고 아이와 함께 있던 엄마를 끌고 숲속으로 사라졌죠.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아빠가 피범벅이 된 집안을 보고 나서 마을 사람끼리 30명의 수색대를 만들어 곰을 잡으러 갔습니다. 눈밭에 난 곰 발자국을 쫓아 숲으로 150m 정도 들어가자 곰과 만나게 되었고 총을 쏴보았지만 곰을 잡는 데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수색대는 근처 나무 밑 눈더미에서 무릎 아래만 남은 다리와 두개골의 일부만 남은 아이의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날 식량으로 저장하기 위해 곰이 시신을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색 작업을 위해 남자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곰은 숲을 빙 돌아서 마을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한 민가를 덮쳤습니다. 5명의 어린아이들을 물어뜯고 임신 중인 엄마를 공격했는데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 엄마는 배만은 찢지 말라고 울며 발항했다고 합니다. 곰을 찾던 수색대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 공격을 받은 민가에 들어가 보니 집안의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마을 사람 7명이 희생을 당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홋카이도 도청에선 약 3일간 600명 규모의 불곰 토벌대를 투입시켰습니다. 19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 곰은 토벌대에 의해 사살됩니다. 불곰은 죽었지만 곰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병을 앓다가 하나둘씩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공포에 떨다 점점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되죠. (1898년) 케냐 차보강의 철도다리 건설 현장. 건설 현장의 총감독자는 존 애니 패터슨 중령이었습니다. 다리 건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어느 날부턴가 캠프의 노동자들이 호련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라 모두 당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인사자가 원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식인사자는 단 2마리였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2마리는 형제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자를 잡기 위해 사냥꾼을 보냈지만 사냥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고 사자들은 몇 개월 동안 캠프를 공격하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노동자를 사냥해 멀리까지 물고 갔지만 나중에는 캠프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텐트 옆에 모닥불을 피우고 가시담을 세워놓기도 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죠. 사자들은 장애물들을 모두 피하며 사냥감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짱이 두둑해진 사자들은 급기야 낮에도 사람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크기의 2 사자를 악마라고 여겼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자 노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감독자 패터슨 중령은 총을 들고 괴물을 잡기로 결심하죠. 패터슨은 식인사자의 빙고를 찾아 그 속에 사자가 먹어치운 많은 유골들을 발견했습니다. 140명의 노동자가 희생을 당했는데 사자가 먹은 시신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터슨 중령은 이 사자들이 단순한 배고픔보다는 쾌락을 위해 사냥을 하는 살인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2월 9일 패터슨은 사자 2마리 중 1마리를 찾아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사살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20일 후 2번째 사자도 죽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오싹한 사건은 1700년대 프랑스 북부의 제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1764년 6월 30일 한 소녀가 미확인 생물체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한 달 뒤 2명의 아이가 갈기갈기 찢겨 목숨을 잃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5명의 어린 생명이 희생을 당했죠. 이 생물체는 계속해서 마을에 나타나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이름을 따서 제보당의 괴수라고 불리기 시작하죠. 피해 규모가 점점 확대되자 프랑스 왕실의 루이 15세는 대규모의 기병대와 사냥꾼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괴수를 잡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해 10월, 사냥꾼 2명이 숲의 입구에서 괴수와 맞닥뜨려 총을 쏘는데 성공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괴수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숲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때 일이 괴수를 더욱 화나게 한 걸까요? 괴수는 이전보다 더 잔혹하게 인간을 공격해왔습니다. 허기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1년 동안 134명이 습격을 당했고, 그중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이와 여성들이었는데, 이 괴수는 근처의 가축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인간만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제보당의 괴수를 제대로 묘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와 늑대가 섞인 늑대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표범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정체불명의 괴수는 3년 동안 루이 15세의 군대를 피해 다녔는데, 괴수의 행동이 너무나 영리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선 늑대인간이란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냥꾼들은 이 괴수가 대형 늑대라는 결론을 내리고 왕실에선 지역의 모든 늑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살인귀 늑대를 구별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몇천 마리나 되는 지역의 모든 늑대를 죽이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렇게 불과 몇 개월 동안 수천 마리의 늑대가 죽어갔지만 제보당의 괴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767년 6월 19일 장 샤스텔이라는 사냥꾼이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다 나무숲에서 튀어나온 대형 늑대를 쏘게 되었는데, 늑대의 배를 가르자 뱃속에는 전날 먹은 소녀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제보당의 괴수를 잡게 된 것이었죠. 제보당의 괴수라 불린 이 늑대는 210명의 사람을 공격해 113명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동물 살인귀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동물들입니다. 단이 한 마리만 제외하면 말이죠.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의 탕가니카 호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일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무게 1톤, 길이 6m 이상에 달하는 이 파충류는 구스타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악어는 사람을 죽여도 대부분 먹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고 합니다. 인간을 먹잇감이 아닌 재미로 사냥한다는 것이죠. 구스타프는 2014년에 7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진행된 구스타프 사냥 작전도 모두 실패로 끝이 났죠. 이 살인귀를 잡기 위해 수많은 무기를 사용한 덕분에 구스타프는 다른 악어와 금방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스타프의 몸에 수많은 총알 자국이 나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구스타프를 잡았다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고 사진까지 공개됐지만 모두 다른 악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팀이 구스타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식인악어 구스타프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호수에선 수영할 때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인 살인귀 동물은 참파와트의 식인 호랑이입니다. 1900년대 초 네팔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 200명을 넘자 네팔 정부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호랑이는 군대의 공격을 피해 인도로 도망갔고 인도 참파와트란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점점 기세를 떨치던 호랑이는 이윽고 마을 전체를 당당하게 돌아다니며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죠. 희생자가 400명이 넘어서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인도 정부는 마지막 희망인 전설의 사냥꾼 짐 코벳에게 호랑이 퇴치를 부탁하기로 합니다. 짐 코벳은 9살 때 엽총으로 표범을 잡아 명성을 얻기 시작한 당대 최고의 식인맹수 사냥꾼이었습니다. 식인맹수 추적술에 능했던 그는 참파하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곧바로 호랑이를 찾아냈습니다. 호랑이가 16살 소녀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총으로 사살했죠. 그 후 참파하트의 지방 영주들은 감사의 표시라며 짐 코벳에게 상금을 건넸지만 그는 피해자 가족을 위해 쓰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짐 코벳은 인도에서 성인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참파와트의 식인 호랑이는 총 436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짐 코벳이 호랑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생겨났을까요?